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인가요? 어머님께서 아침에 어제도 변을 많이 보셨는데 오늘도 변을 많이 보셨어요. 다행히 옷과 침대 시트는 버리지 않고 기저귀에만 일을 보셔서 깔끔했습니다. 아니 어머니. 어머니 가만히 있어. 혹시 이 사진 보시는 분들 중에 욕창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찮은 겁니다만 제 경험을 한번 참고하시면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어머님 다리에 베개를 하나 제가 끼워 놓죠. 그리고 등 쪽에 베개 2개를 이렇게 지금 받쳐놨습니다. 이렇게. 지금 어머니는 왼쪽 오른쪽 골반에 다 약간의 욕창이 왔거든요. 특히 왼쪽 지금 땅바닥 바닥에 있는 그쪽으로 욕창이 왔어요. 근데 왼쪽에 측면에서 엉덩이 쪽으로 한 3cm? 아니. 엉덩이 쪽으로 3cm. 이게 뒤쪽으로 약간 그쪽으로 해서 약간 피부가 좀 썩어 들어갔다고 해야 되죠. 괴사가 됐어요. 근데 지금은 좀 집중 치료해 가지고 많이 나았는데 지금 딱정이가 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방법은 욕창 부위를 이 지표면에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 지금 이 자세입니다. 이게 분명히 왼쪽으로는 욕창이 왔는데 환부 부위에 이불을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해서 각도를 더 앞으로 쏠리게 했어요. 그래도 안 돼서 뒤에 지금 베개 2개를 등받이를 해놨습니다. 저렇게 뒤로 밀리지 않게. 이렇게 하면은 환부는 전혀 지금 압박이 가해지지 않아요. 뒤에 히프 부분에 지금 저 베개 됐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제 환부가 닿게 되겠죠. 욕창이라는 게 압박을 강하게 가해서 욕창이 생기는 것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체위 변경을 해드리면 훨씬 더 주무실 때 편히 주무시고 속도 좀 편하죠. 한쪽으로만 주무시는 것보다. 한쪽이 욕창이 오면은 그쪽으로는 주무시지 못하니까 계속 또 반대편을만 주무시다 보면은 거기가 또 욕창이 와요.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똑같이 체비행 하시되 지금처럼 환부 그 포인트를 비껴서 주무실 수 있는 자세를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십사,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.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왼쪽으로 욕창이 왔어도 이렇게 왼쪽으로 좀 주무시게 합니다. 이 자세로 2시간 정도는 주무셔도 환부 쪽으로는
전혀 지금 압력이 가해지지 않죠. 혹시라도 어머님이 주무시는 경우에 약간 뒤척거리다 보면 다시 또 옛날의 자세로 돌아가 가지고 환부에 압박을 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 등 쪽에 있는 베개를 체크를 해서 어머님께서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제가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심지어는 제가 저 이쪽에 가가지고 앉아서 어머님을 등 쪽으로 제가 앉아가지고 이 자세가 변형이 없도록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앉아있기도 많이 했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일 지나니까 욕창 환부가 서서히 아물어졌는데요. 그것도 그거니와 항상 욕창이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은 가장 상배약으로 욕창용 그 밴드가 있어요. 그거하고 소독약. 지금 이게는 소독약 꺼지네요. 저는 이렇게 비상약을 항상 구비하고 있거든요. 욕창을 대비해서 지금 다 썼는가 안 보이네. 가정에 약은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한데요. 욕창 이게 지금 욕창 방지용 그 밴드입니다. 밴드. 이게 굉장히 비싸요. 이게 그렇지만은 좀 구매를 해놨어요. 저는. 욕창은 한 번 오면 좀처럼 낫기가 힘들어요. 제가 몇 번, 저 3번 제가 지금 가족요양 6년째인데요. 3번을 지금 제가 욕창을 경험을 했네요. 3번. 많이 경험했죠.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또 알게 모르게 거짐 돌팔이 의사가 다 돼가지고 돌팔이 의사 다 됐죠. 3번이나 했으니 그 낫기 힘든 욕창을 그 낫기 힘든 욕창을 낮으면 뭐합니까? 저 욕창이 안 걸리게끔 해야 되는데 깜빡을 해요. 깜빡을 해. 그것도 며칠간. 욕창은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욕창 걸린 게 아니고 며칠 누적이 돼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. 장기 요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욕창도 상당 부분 비율을 차지해야 합니다. 제 친구 어머님도 욕창으로 돌아가셨고 가까운 제 형님도 욕창으로 돌아가셨어요. 근데 이제 들으신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욕창은 간호하는 분의 정성이 부족해서 생긴 겁니다. 집중이 필요하고 뭘 내가 이 순간에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그 행동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어머니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뭐 내 가족이니까 이런 사고로 그냥 현상 유지적 혹은 관망적 가족 요양을 하면은 욕창은 100% 생깁니다. 100%.
1000% 생깁니다. 그것은. 이제 반면에 어떻게 환자를 인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챙겨드리면서 품위 있는 가족 요양을 할까? 어떻게 하면은 아버님이, 어머님이, 혹은 우리 가족이 지금 이 순간 편안해 할까? 어떻게 해야 더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내일 모레를 만들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 요양을 한다면 옥창은 생길 수가 없죠. 이력이 바쁘죠. 빨래해야죠, 청소해야죠, 공기 환기시켜야죠, 식사 만들어야죠, 주물러 드려야죠, 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줘야죠. 혹시라도 대소변 실수하면 깨끗이 씻어드려야죠. 습도가 안 맞으면 습도 맞춰드려야죠. 온도가 안 맞으면 온도 맞춰드려야죠. 나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린데 에어컨은 틀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온도를 맞춰 드린다는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 기준이다 보니까 추위는 이제 별로 문제가 없어요. 애군이 환자분은 원래 추우니까 뭐 따뜻해지면 좋죠. 근데 그 따뜻해지는 그 과정에서 환기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거 좀 어려워요. 밖에는 영하 10도인데 문을 꼭꼭 닫아두고 하루 동안 있는다?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. 한 번, 두 번은. 근데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밖에 영하 5도 이하 떨어지면 그날은 환기를 안 한다. 이것은 내일 모레가 없는 가족 요양이죠. 조금 춥더라도 연료비 낭비되더라도 항상 쾌적한 공기를 외부에서 흡입해서 방 안에 있는 먼지와 혹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독가스,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날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,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막상 영하 10도 돼가지고 쌩쌩 바람 부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. 근데 그걸 해야 됩니다. 막말로 한 1일만 내가 버티면 된다 예컨대, 버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면 환기 안 해도 되죠. 그렇게. 그렇지만은 정말이 품이 있는 가족 요양,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? 0.001%라도 그런 것들이 각 요소마다 쌓여서 10% 20%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것들이 몇 달, 몇 년 누적되다 보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. 0.02% 그러니까 10,000분의 1입니까? 10,000분의 1 확률만 있으면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. 이것은 어떤 분이 그 실험을 했대요. 박스 안에, 평면 안에 이제 아주 세밀한 밀입자를 2차 평면에 딱 펼쳐놓고 그 안에는 수십만 개의 밀입자들이 있겠죠. 그 중에 하나만 여기서 한 개라 하면
만분의 1이죠. 예. 이 만분의 1, 0.2% 그것만 살짝 이렇게 건드렸대요.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뒀어요.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보니까 가만히 놔뒀던 그 평면의 밀입자하고 0.2%를 갖다가 탁 손으로 건드려 가지고 나오던 입자하고 한 달 후에 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오합 지조를 다 헝클어졌대요. 그게 그 시간 이후로 아무런 일부 어떤 그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 0.02%만 흔들어 놔도 이 판 전체가 그렇게 몇 달 후에 한 달 후에는 전혀 또 다른 평면이 됐다. 이것이 나와요. 이제 그 우연히 봤어요. 그래서 제가 0.02%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. 어찌 보면 저의 궤변이죠. 예. 그러나 거기에서 0.02%를 제가 훔쳐왔어요. 그래서 1, 2%는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행사고요. 0.1%도 큰 행사고 0.01% 정도 되면 그때는 실천해야 돼요.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머님 요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저렇게 앞도 못 보시고 움직이기도 못 하시고 식사를 이렇게 손으로 떠줘야 드시고 대소변도 못 그러시고 이런 분들한테 줄로 드리는 것은 과연 어머님이 지속 가능한 건강 상태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데 몇 프로나 영향을 미칠까?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최하 저는 1% 이상 된다고 봐요.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 것만. 물론 이제 어느 압박으로 몇 시간 동안 어느 부위를 어느 속도로 또 어느 간격으로 근데 1회에 30분 했으면 2회는 몇 시간 후에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1%가 될 수도 있고 2%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머님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0.1%될 수도 있고 10%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. 그러나 이렇게 식물 인간처럼 혹은 우리 어머님처럼 식물 인간 아니더라도 몸을 좌로 우로 치닥거리 못할 정도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것이 1%가 아니라 한 10%라고 봐요. 훨씬 더 효과가 크죠. 몸 건강에 기여하는 비율이. 거기다가 또 관절 운동까지 해드리면 저는 30% 이상으로 봅니다. 하나 예를 든 겁니다. 휠체어 산보도 마찬가지고요. 목욕도 마찬가지고. 식물 인간이나 혹은 우리 어머님처럼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분한테는 목욕도 하나 의학 의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목욕도. 어쨌든 간에 어제는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5년 만에 다리를 약간 한 3cm 앉아서
다리를 3cm를 딱 드시더라고요. 제가 어머님에게 다리를 드세요 보세요 라는 어떠한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어요. 근데 제가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제자리 뛰기 하면서 구보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앞을 못 보세요. 못 보신데 제가 이제 소리 들으면 알죠. 이렇게 구보한지. 그러다가 이렇게 어머니께서 혼자 앉아서 양 발을 주기적으로 한 1초 간격으로 한 1cm, 많으면 1cm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뛰시더라고요. 앉아서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. 예. 앉아서 다리를 1cm를 든다. 그것은 우리들한테는 그 뭐 운동도 아니죠. 근데 어머님한테는 아마 어마어마한 운동이었을 거예요. 예. 그 근육이 나는 살아있다.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 하고 싶어요. 0.01% 그런 사소한 은행, 0.01% 사소한 은행이 쌓여서 5년이 지나서 어머님께서 앉아서 다리를 한 5mm나 1cm 드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요즘은 어머님께서 식사를 아주 잘하세요. 이것도 무지무지한 행복이죠. 예. 가정여행 하시는 분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. 예. 뭐 침대 시트야 똥오줌 싸고 어쩌고 막 다 있잖아요. 몇 시간 동안 울고 계시고 몇 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입에 침이 말라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몇 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계시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혼이 나가버리는데요. 제일 힘든 게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. 떠먹으면 뱉어버리고 옆으로 다 흘리고 어떻게 해서 넘기면 또 그것이 기도로 들어가지고 또 막 켈럭켈럭 또 하고 몸무게가 26kg라 한 번 기침을요 목구멍에 음식물이 들어가지고 한 5분 정도 기침하면요 난리 나버려요.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없잖아요. 우리들은 목에 멋이 걸리면 힘차게 흉부를 압박해서 스스로 토해내는데 어머님은 그 힘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토해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입니다. 큰일 나죠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좀 잘못되면 큰일 나요. 그런 적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원활히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영순이 행복입니다. 어머니께서. 요즘은 식사를 잘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또 이렇게 무슨 냄새가 나요. 이렇게 딱 기저귀를 보니까 또 변을 이만큼도 보셨더라고. 다행히 습기가 별로 없어서 반스나 침대 시트에는 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. 식사를 또 너무 잘해도 걱정이네요. TV를 너무 자주 보시니까. 그러나 저러나 그것은 저한테 행복한 거죠. 제가 요즘은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많이 섞어 드려요. 그래서 아마 어머님께서 조금 식사를 좀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
된장국 이런 것들 자주 드리는 것이 변비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건 참 좋습니다. 쾌변을 하시니까 좋죠. 오늘도 또 제 혼자 넋두리만 또 장황하게 늘어나왔습니다. 가정여행 하시는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. 다음에 뵐게요.